13페이지 레벨 3 1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나온 이 삼각형에 있는 정보들을 여기다 미리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되고 n과 n제곱이 있는데, 그럼 누구나 이거는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고 싶겠죠. 그래서 bn, cn의 제곱을 보면, 자, n제곱에다가 n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빼기 2n n제곱의 코사인 60도인데 이건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얘랑 날라가겠죠.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때 BNCN은 루트의 요건데 이거 지금 n제곱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n제곱으로 묶여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 n제곱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쏙 나와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BNCN의 길이를 이렇게 한번 구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는데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건 외접원의 반지름이겠죠. 사인 법칙을 쓰면 되니까. 바로 여기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 그거 분의 이제 이 길이를 했을 때 그게 바로 2rn인 거니까 얘는 한번 이렇게 해주면 루트 3분의 2n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2rn이니까 이렇게 지워서 일단 우리가 rn의 길이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조그만한 거, 내접원의 반지름도 이제 n으로 표현만 하면 끝일 텐데, 내접원의 반지름은 무조건 뭘 쓴다? 내접원 반지름은 엄밀히 말해서 직각삼각형일 땐 굳이 쓸 필요 없지만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무조건 넓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넓이 공식이 뭐예요?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결국 뭐랑 같다? 2분의 하고 내접원 반지름 한 다음에 세변의 길이랑 같다. 즉 n과 n제곱과 요것과 이렇게 길이의 합과 같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 넓이만 표현하면 되는데 얘는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랑 이걸로 넓이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n제곱에 사인 60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요거랑 같은 거니까 이 하나씩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보면은 전부 n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이거 n 하나 지우고 여기서도 n 하나씩 약분하면 1, 여기는 그냥 n, 여기는 지워지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만 넘깁시다. 그럼 rn이라는 거는 넘겨서 n과 요것과 1이 있고 그거 분해 이제 요것만 남은 거니까 이렇게만 남겠죠. 이제 끝. 자, nrn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n 하나 더 곱하면 여기가 n 세제곱으로 바뀌겠죠. 그거 분해 요거래요. 자, 그러면은 얘가 분모로 오고 그 다음에 전체 하고 나서 요 루트 3분의 이게 또 오는 거죠. n에다가 n제곱 빼기 n 플러스 1. 이 다음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자, 얘도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 무한대로 갔을 때 아래에는 2분의 3n 세제곱이 올 거고 위에는 이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곱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올 텐데, 얘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서 차수만 잘 따지면 되죠. 얘는 세제곱이니까 위에도 분명히 세제곱이 뜨겠죠. 자, 여기 1차, 얘도 이것 때문에 1차죠. 그 다음에 얘도 이거랑 이게 둘 다 1차니까 총 3차가 맞죠. 그럼 개수만 비교하면 이쪽은 당연히 2분의 3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도 곱하기 1이고 이쪽은 1 더하기 1이니까 어차피 2가 되겠죠. 아, 그럼 어차피 2분의 3 분의 2구나.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되죠. 따라서 답이 4번이 됩니다. 13페이지 레벨 3 2번입니다. 자, 여기 이 직선 L은 Y는 2X라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PN의 좌표는 N, 2N이라고 돼 있죠. 근데 두 개 다 원이 이 직선에도 접하고 그리고 얘를 접점으로 하면서 직선에 접하고 또 이렇게 X축에도 접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원에서 큰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라지 RN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에서 여기도 라지 R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원의 반지름을 이제 스몰 RN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식을 써볼 텐데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을 좀 이용해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누구나 알겠지만 이 원에서는 접선이 있을 때 중심과 그 접점을 이으면은 그 접선과 수직이 된다는 성질이 있죠. 따라서 현재 이 직선 AN, BN이라는 직선은 여기 L이라는 직선과 수직이 되면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요거 지금
이 사다리꼴 있잖아요. 얘를 조금 크게 한번 키워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RN. 직각, 직각.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조선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BN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길이는 RN 빼기 R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빗변의 길이는 몇이에요? 얘 더하기 얘니까 그냥 RN 플러스 스몰 rn이 되겠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 직선 위에 있는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x값의 감소량과 y값의 증가량을 했을 때 2대 1이 떠야만 하겠죠. 따라서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비율을 따졌을 때 여기는 루트 5일 테니까 우리는 뭘 잡을 수 있냐? 이거 대 이거가 1대 루트 5라는 걸 잡을 수가 있겠죠. 그걸로 우선 뭔가 관계식 하나를 찾아봅시다. 얘가 1대 루트 5니까 이제 내양 외양 해보면 루트 5rn 빼기 루트 5r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서 대문자 rn끼리 묶고 소문자 rn끼리 묶었을 때 뭐 요런 관계식도 뜨겠네요. 그러면은 하나를 이렇게 보내서 아예 유리화까지 시켜봅시다. 유리화 시키면은 이건 5 빼기 1이니까 4가 될 거고 위에는 루트 5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를 실제로 전개를 해버리면 6 더하기 2 루트 5니까 분모분자에 2씩 나눠서 이렇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대문자 rn과 소문자 rn 사이의 관계식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텐데 자, 요 사다리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거 한 번 더 갖다 써보면은 뭐를 또 알 수 있냐면은 이 사이에 PN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BN, 중간에 PN이라는 게 하나 있고 여기가 AN이 있고 똑같이 여기가 RN이고 여기가 스몰 rn이고 여기서 내리게 되면은 이 길이는 PN의 y좌표인 EN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길이도 대문자 RN, 이 길이도 소문자 RN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닮은미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역시나 똑같이 잘라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잘랐을 때 역시나 얘는 대문자 RN에서 소문자 RN 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EN에서 소문자 RN 뺀 거겠죠. 근데 요 조그만한 삼각형과 요 전체 큰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잖아요. 닮음비를 생각하면 몇 대 몇이에요? 바로 소문자 RN 대 RN 플러스 RN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 대 이거는 얘 대 얘가 되는 거니까 바로 써보면 EN 빼기 RN 대 대문자 RN 빼기 소문자 RN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서도 내항과 외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중간에 내항은 이렇게 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네를 잘 보면 아까 어디 있었냐면 얘네가 여기서 딱 관계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 루트 5로 묶었을 때 대문자 빼기 소문자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는 이 대문자 rn 더하기 소문자 rn 대신에 얘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자리에 얘를 쏙 갖다 쓰는 순간 루트 5의 rn 빼기 rn이 되면은 양변에 이게 날라가겠죠. 아, 따라서 소문자 rn은 루트 5에다가 en 빼기 rn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른쪽 전개하면은 요렇게 되고 얘 다시 이쪽으로 보내면 루트 5 플러스 1의 소문자 rn이 2루트 5 n이니까 우리는 이 소문자 rn을 n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또 한번 유리화를 시켜주면 또 밑에는 4가 될 거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곱해질 테니까 분모분자 역시나 2로 나눴을 때 얘는 정리하면 5 빼기 루트 5의 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대문자 rn은 뭐였어요? 아까 봤지만 이 관계식이 요게 있었죠. 그럼 2분의 3 플러스 루트 5하고 소문자 rn인 얘를 바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계산해봅시다. 그러면 4분의 해놓고 얘랑 얘를 곱하면 15에 빼기 3 루트 5에 플러스 5 루트 5에 빼기 5니까 10 플러스 2 루트 5가 되고 그럼 역시나 또 분모분자 2로 나누게 되면은 2분의 5 플러스 루트 5 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문자랑 소문자 rn을 다 n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과정인 것 같아요. 어렵죠? 이 문제 좀 볼륨이 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문제를 돌아왔을 때 AN과 BN도
있는데 보면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이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새로운 어떤 pn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있는 거죠. pn이라는 게 문제에서 n, 2n이니까 얘는 n 플러스 1, 2n 플러스 2라는 접점일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또 이렇게 원 두 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랬을 때 그 원의 두 중심을 대략적으로 bn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뭐 an 플러스 1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네를 이어도 똑같이 뭐가 돼요? 아, 이거 지금 대충 그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잡을게요. 자, 이랬을 때 어차피 똑같이 얘도 수직인 건 똑같아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 매한가지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직선 AN, BN과 여기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얘네는 둘 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네 평행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네를 다 이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사다리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사다리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넓이를 2분의 1을 하고 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하는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얘랑 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그 다음에 뭐 이쪽을 Rn 플러스 1, 얘를 뭐 Rn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나서 높이가 어떻게 될까? 높이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네가 평행한 두 직선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거리는 원래 어떻게 구해요? 아무거나 한 점 찍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 그어가지고 수선일 때의 길이로 가는데 굳이 아무거나 한 점을 안 잡고 그 점들을 얘네들로 잡아버리면 되죠. 어차피 이 점과 이 점을 이으면은 정확히 둘 다 수선이니까. 근데 이 길이는 너무 쉬운 게 그래서 이게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 길이는 그냥 바로 나왔죠. 얘가 n, 2n이고 이렇게 되니까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해서 이거 그냥 루트 5죠. 그래서 높이는 그냥 루트 5로 바로 나와버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이 대문자 Rn 더하기 소문자 Rn을 얘네 둘을 더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자, 바로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5 빼기 루트 5거랑 2분의 5 플러스 루트 5를 더해서 n으로 묶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는 지워지면서 2분의 10, 즉 5n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n 대신에 n 플러스 1로 키워버리면 여기도 똑같이 뭐가 돼요? n 대신에 n 플러스 1로 그냥 키워지는 효과죠.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한 게 바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었으니까 얘네를 더하면 되겠지. 그럼 10n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걔가 그러면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10n 플러스 5로. 따라서 SN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과 루트 5가 있고 즉 2분의 루트 5가 있고 거기에 10n 플러스 5가 있는 거니까 얘네를 만약에 전개한다면 5루트 5n에다가 2분의 5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끝났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n 무한대로 보내고 n분의 sn이었으니까 얘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여기 1이고 5루트 5라서 답은 5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 원의 성질들도 좀 많이 이용이 됐고 얘네가 평행해서 사다리꼴 넓이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3페이지 레벨 3 3번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뭐 레벨 3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이거 보는 순간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우리가 할 거는 유리화밖에 없죠. 그래서 차근차근 유리화를 시켜봅시다. A는 그대로 냅둔 상태로 분모에 얘를 하나 깔게 될 거고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면은 bn만 남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돌리면 1 더하기 1 해서 밑에는 2가 되고 위에는 b가 되는 거고 앞에 a까지 해서 요게 최종 극한값인데 이게 3이니까 ab의 곱이 6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ab가 두 자연수라서 모든 순서상 ab라고 했으면 ab의 순서상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극한값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어차피 ab라고 하는 애는 6으로 확정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극한식은 지금 6의 n제곱, b의 n제곱 분의 6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요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2번과 3번은 같이 봅시다. 왜냐면 여기서 어차피 중요한 게 뭐예요? 6과 a와 b 중에 어떤 게 가장 큰지 그 큰 것만 가져갈 거잖아요. 근데 a가 2, b가 3이든 a가 3, b가 2든 얘네들은 6을 못 이기니까 뭐 2랑 3을 넣든 3이랑 2를 넣든 얘네 그냥 무시되는 것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만 남으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그냥 6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면
A가 1이고 B가 6이라면 이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1은 이제 무시하는 거고 6들이 남았으니까 얘네는 보면 어떻게 돼요? 위에는 어차피 6 곱하기 6의 n제곱, 밑에는 2 곱하기 6의 n제곱이니까 얘네 필요 없고 3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극한값이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네 번째 케이스는 오히려 A가 6이고 B가 1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얘는 A가 6이니까 이렇게. 따라서 얘도 6 곱하기 6의 n제곱, 얘도 6 곱하기 6의 n제곱이니까 이거 다 하면은 12 곱하기 6의 n제곱이라서 얘는 무시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극한값은 12가 되겠죠. 끝!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니까 얘가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라서 더하면 15가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1페이지 레벨 2 2번입니다. 양수 m이라고 했고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실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하겠지만 뭘 해야 돼요? 일단 근각계수는 무조건 쓰는 거죠.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은 이거는 알파랑 베타가 지금 명확하게 뭐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겠지만 양수 m이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도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다면 일단 무조건 두근 다 양수라는 건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1보다 크다면은 얘가 이런 급수가 수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양수 m의 값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무조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0부터 1 사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1보다 크는 순간 뭐 요 놈은 수렴하더라도 요 놈은 발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바로 두 개로 나눠버린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둘 다 무한등비 급수잖아요. 요거 첫째 항 알파고 공비도 알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똑같죠. 이거 한 개 3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통분을 해버립시다. 통분해버리면 알파에다가 1 빼기 베타 들어가고 베타에다가 1 빼기 알파 들어가고, 다 전개해볼게요. 얘부터 전개하면 1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뺀 다음에 요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먼저 묶어놓고 2알파 베타 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 자리에는 9분의 m을 넣고 이렇게 넣고 알파 베타 자리에는 9분의 1을 넣는 거죠. 이렇게. 분모 분자에 다 9를 곱해버리면은 좀 보기 편할 테니까 10 빼기 m 분의 m 빼기 2. 이 무한등비급수의 값이 지금 몇이냐면 3이라고 했어요. 그럼 끝났죠. 여기서 m의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돼서 4m이 32니까 m의 값은 8이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니까 요거는 실제로 해보면 9분의 8 분의 9분의 1이라서 결론적으로는 8분의 1의 n제곱의 무한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똑같이 하면 얘가 8분의 7이 되니까 위아래 8 지워져서 답이 7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22페이지 레벨 2 6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있는데 이런 급수가 8분의 3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급수가 수렴한다면 우리는 일단 뭐부터 볼 수 있어요? 요 안에 있는 항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걔가 일단 0으로 간다를 먼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0으로 간다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이것과 이거를 따로따로 본다면은 어차피 요 놈의 리미트 씌운 게 뭘로 가요? 16분의 1로 가죠. 따라서 이 값도 16분의 1로 가야 뺐을 때 0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일단 잡은 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냥 an의 이 극한값은 16분의 1로 간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서 잘 보면 얘네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an 따로, 그 다음에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요런 급수 형태 따로 봤을 때 일단 얘는 16분의 1로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이거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합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n이 1부터 무한대로 간다로 합쳐버릴 수 있고, 그럼 이제 여기 k 자리에 n을 넣어서 이제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볼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자,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어차피 an 빼기 16분의 1이라는 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요 분수 있죠. 이 분수를 한번 잘 보면은 여기서 분모를 내가 16으로 묶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럼 마치 우리가 고1 때 유리함수 하듯이 여기서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요거 따로 보고 요거를 이렇게 따로 본다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뭔가 약분되면서 뭐만 나와요?
딱 16분의 1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가면은 이 16분의 1과 4분의 1이 만나서 64분의 1처럼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AN에서 빼는 거니까 AN에서 얘네를 다 빼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다 빼면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급수를 두 개로 나눠버려서 이거 따로, 그 다음에 빼기 하고 요거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전체 값이 8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지금 이것만 구하면 끝이니까 결론적으로 요 값을 구하면은 목적 달성이죠. 자, 그래서 이것만 잘 보면은 64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내고,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요렇게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이게 부분분수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부분분수꼴로 바꾸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 딱 1이기 때문에 간격도 1이라서 그냥 얘는 요거 빼기 요걸로 바뀌겠죠. 그냥 이렇게 급수가 바뀌는 거고 64분의 1 있고, 자 여기서 제가 1부터 넣어 볼게요. 그럼 1 빼기 2분의 1하면 2분의 1 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3 분의 1, 2를 대입하면 여기서 2분의 3 분의 1, 2분의 5 분의 1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라가겠죠. 요것만 남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이 급수값이 2가 되고 여기 곱해지면 3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얘가 현재 32분의 1인데 그거를 뺀 게 넘어가면은 이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8분의 3에서 32분의 1을 더한 거고, 얘 이렇게 통분시켜 버리면 얘가 32분의 13이 될 거다. 그래서 끝났죠. 이 부분이 32분의 13이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얘랑 얘를 더하면 되는 거라 이거 다시 32분의 2로 통분하면 답은 32분의 15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22페이지 레벨 2 7번입니다. 요새 수능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 등비급수 도형이죠. 자, 결국에 첫째 항과 공비만 잘 잡으면 되고 공비는 보통 닮은 비로 잡는 편이고요.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은 사인 세타가 3분의 2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쪽이 세타, 조금 보기 편하게 다른 색으로 이쪽이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 값에 사인이 3분의 2라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A라는 점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조선 하나 그어보면은 얘가 3분의 2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3K랑 2K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루트 5K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원 C1이라는 가장 큰 원의 반지름 자체가 2K인 거니까 여기도 2K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정삼각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 정삼각형에서만 유일하게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 그리고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 또 무게중심이 전부 다 같은 점으로 일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정삼각형을 조금 돌려서 써보면 P1과 Q1과 R1이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렸고 여기 A라는 게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심이잖아요. 근데 곧 얘가 내심과 무게중심의 역할까지도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2K인데 무게중심에서 가장 큰 성질이 뭐예요? 2대 1로 떨어진다는 성질이 있죠. 따라서 여기가 그냥 K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한 변의 길이 A일 때 우리는 두 가지는 그냥 확실하게 바로 짚고 가야 돼요. 바로 뭐예요? 요 높이는 2분의 루트 3A다. 그리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다. 이거 두 개는 그냥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외워두면 너무 편하다. 근데 지금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3K잖아요. 즉 한 변의 길이를 잠깐 A라고 놨을 때 이게 3K라는 거니까 한 변의 길이인 A는 넘겨버리면은 2루트 3K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 정삼각형의 넓이 자체가 첫째 항이잖아요. 그럼 이 S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분의 루트 3 해놓고 A제곱인데 A가 요거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면은 얘는 12K 제곱이죠. 계산해주면 결국에 3루트 3K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게 있다가 무한등비급수에서 첫째 항이니까 이렇게 위쪽에 올라오는 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급수가 7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과제가 뭐예요? 이 R을 구하는 거다. 자, 이제 R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원을 한 번 더 크게 그려봤는데 그 전에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총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K라고 한 게 여기서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의 길이니까 이게 K죠.
그럼 이 부분까지가 3K였으니까 바로 이쪽은 2K까지가 될 거예요. 여기 P2까지의 길이가. 그래서 이쪽에서 이 부분이 2K인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차피 똑같이 세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똑같이 중심에서 이렇게 또 내리고 하면은 3대 2라는 건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번엔 또 다른 문자로 얘를 3P라고 하고 얘를 2P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2P겠죠. 그럼 이거 전체가 5P가 되기 때문에 5P가 2K랑 같은 거라서 P는 5분의 2K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닮은 비가 끝나버렸죠. 닮은 비는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뭘 잡은 거예요? 이 반지름의 길이도 닮은 비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라는 게 지금 2K 대 2P니까 결론적으로 닮은 비 자체가 그냥 이렇게 K 대 P인데 P 자체가 5분의 2K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닮은 비가 뭐예요? 이게 되는 거죠. 5분의 2가. 근데 이건 길이 비고 우리가 구하는 건 넓이니까 제곱을 시켜서 얘가 바로 공비가 될 거다. 그래서 끝났죠. 그럼 여기다 25분의 4가 들어오니까 전체가 25분의 21이 되고 걔가 쏙 넘어가면 3루트 3K 제곱이 7루트 3 곱하기 25분의 21이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3 지워주고 3과 21도 지워주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7의 제곱이자 얘가 5의 제곱이라서 그게 K제곱이니까 K는 5분의 7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첫 번째 원인 C1의 반지름의 길인데 그건 2K였죠. 따라서 K가 5분의 7이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인 2K는 5분의 14가 된다. 분모랑 분자 더하는 거니까 답은 19가 됩니다. 23페이지 레벨 3 1번입니다. 자, 우선 보면은 이 로그가 아니죠. 루트 함수랑 그 다음에 요 상수 함수랑 만나는 점이 AN이니까 우선 AN의 Y좌표는 당연히 루트 2N인 상태고 X좌표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얘랑 같다고 해서 양변 제곱하면 되니까 여기서 X값은 3분의 2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바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걸 보니까 얘는 이 직선 OAN이랑 이 루트 함수랑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럼 일단 직선 OAN의 기울기부터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그냥 얘분의 얘가 되겠죠. 따라서 좀 다소 복잡하게 나오기는 해요. 얘가 이렇게 되니까 2n 플러스 1분의 뭐 3루트 2n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이거 원점 지나니까 이 직선 OAN의 방정식은 바로 저 기울기에다가 x만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bn이라는 건 그럼 뭐예요? 이제 이 직선과 요 루트 함수와의 교점이니까 두 개를 같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잡하지만 같다고 하고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 제곱되니까 2n 플러스 1의 제곱에 여기 위에는 9 곱하기 2n이니까 18n이 되고 x도 제곱되겠죠. 이쪽은 그냥 루트만 벗겨놨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얘 곱해줘서 분수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3에다가 2n 플러스 1의 제곱 x 2n 플러스 1의 제곱 어차피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다 넘겨버렸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혀서 는 0이겠죠. 여기서 인수분해 끔찍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두 근이 바로 뭐냐면 AN과 BN의 X좌표가 두 근인데 AN의 X좌표는 이미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 3분의 2n 플러스 1로 나와 있죠. 즉 근 하나가 확보됐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합시다. 뭔 소리냐?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이게 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쪽에서 3이 뜨고 여기서 2n 플러스 1이 떠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18n에서 3을 빼냈으니까 6n만큼이 남겠죠. 이쪽은 2n 플러스 1의 제곱이었으니까 똑같이 이거 하나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마이너스 3의 2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6n의 2n 플러스 1이면은 얘네를 2n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6n 빼기 3인데 얘가 바로 뭐예요? 마3으로 묶여서 또 2n 플러스 1이니까 정확히 마3의 2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면서 정확히 이 개수가 맞아떨어지죠. 아, 이쪽이 AN의 X좌표였으니까 이쪽이 바로 BN의 X좌표겠구나. 즉 6n분의 2n 플러스 1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BN의 X좌표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는 센스만 있다면 이게 레벨 3이긴 하지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두 X좌표의 차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럼 AN 쪽이 더 크니까 이쪽 3분의 2n 플러스 1에서 BN X좌표인 요놈 6n분의 2n 플러스 1을 뺀 게 바로 AN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차피 분자가 2n 플러스 1로 똑같으니까 얘로 묶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는 또 6n으로 통분했을 때 2n 빼기 1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얘 올려가지고 이게 바로 a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 들어가 보면은 an을 뒤집었죠. an분의 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2n 빼기 1, 2n 플러스 1에 6n이었는데 거기다 n 하나 곱했으니까 6n 제곱이 될 거죠. 거기서 p를 뺐대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좀 지우고 봅시다. 이렇게 돼서 요거 자체가 지금 급수로 엮여 있고 이게 q라고 했으니까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 리미트로 보냈을 때 우선 0이 된다죠. 근데 얘를 리미트로 보내면 어때요? 이게 4n제곱이니까 밑에가 이거 2분의 3으로 가겠죠. 따라서 p는 무조건 2분의 3이어야 이제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p 값부터 일단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q도 구해봅시다. 자,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통분해야 돼요, 통분. 자,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통분할 때는 얘 우선 풀어주고 전개해서 이 상태로 그냥 분모를 2랑 4n 빼기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쪽은 그러면 곱하기 2만 돼서 12n 제곱이고 이쪽은 얘가 싹 곱해지니까 마침 이게 어떻게 돼요? 분자 계산했을 때 정확히 다 날라가겠죠. 이렇게 따라서 2분의 3이 나오고 이제 이거 다시 이렇게 써보면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급수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끝났죠. 2분의 3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부분분수 쓸 때 두 개의 간격이 2니까 여기 2분의 1 하나 더 나와야 돼서 4분의 3으로 나오겠죠. 끝. 여기서 n에 1 넣으면은 1분의 1, 3분의 1, 2 넣으면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가니까 어차피 지워져서 이쪽 급수의 값은 1일 거라서 4분의 3이 바로 q가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는 p 더하기 q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2분의 3과 4분의 3 더해서 최종 답은 4분의 9.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23페이지 레벨 3 2번입니다. a는 1보다 큰 상수라고 했고 이 로그 ax를 보니까 x축과 만나는 점, 그럼 얘는 1,0이겠죠. 그 다음에 pn과 qn을 보니까 각각의 y좌표가 이렇게 돼 있어서 x좌표는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로그 ax에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sn과 tn을 구해야 되는데 sn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가 좌표 쪽에 평행한 게 하나도 없어서 구하기 힘드니까 tn부터 빠르게 구해봅시다. tn은 너무 쉽죠. 이게 2n이고 n이니까 여기 n일 거고 이 길이는 qn의 x좌표인 요게 될 거라서 tn이라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a의 2n제곱 해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n을 할 때 자, 삼각형의 넓이 자체를 원래는 정석적으로 구하려면은 아무거나 세 변 중에 하나를 밑변으로 잡고 예를 들면 이런 걸 밑변으로 잡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밑변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나머지 하나랑 점과 직선까지 써가지고 높이 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을 때 어떤 공식이 있죠? 바로 신발끈 공식이 있죠.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미리 좀 갖고 왔는데 살짝 위로 당겨서 해봅시다. 자,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대부분은 아실 텐데 변형된 삼각형의 넓이, 신발끈 공식도 있어서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그 방법으로 풀 거거든요. 변형 신발끈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하는 공식인데 상황이 언제냐? 딴 거 필요 없어요. 세 꼭지점에 좌표를 다 알 때예요. 좌표를 전부 알 때. 그때는 언제든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로 했지만 아무튼 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을 때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쓸 거는 일단 첫 번째로 2분의 1을 쓰고 길게 절대값을 세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세 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점을 잡아. 뭐 예를 들면 이걸 잡은 다음에 c, d를 x좌표랑 y좌표를 이렇게 세로로 쓰세요. 그 다음에 또 아무거나 잡아. 예를 들면 a, b를 잡아.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써요. 그리고 처음 쓴 것만 한 번 더 써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작을 2랑 F로 했다면은 또 아무렇게나 한 다음에 2랑 F를 또 쓰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신발끈이냐? 이제 신발끈 묶듯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우선 한 방향 먼저 잡으세요. 그래서 얘네끼리 곱하는 거야. 그러면 BC, 그 다음에 여기 곱하면 AF, 그 다음에 ED 이렇게 더하세요. 그리고 그 역방향으로 묶어서 빼요. 자, 그러면 AD, 이쪽 AD죠. 그 다음에 EB, 그리고 마지막으로 CF, 이거를 더한 다음에 빼요. 근데 이게
빨간색부터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 선택에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절대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분의 1을 해주면은 이게 실제로 넓이가 돼요. 자, 근데 이걸 지금 예시로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 세 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원점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원점부터 먼저 쓰는 순간 엄청난 이득이 되는 게 원점 썼어요. 아무거나 CD랑 EF 썼어요. 그 다음에 처음 쓴 거를 또 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묶었을 때 한 방향으로 했을 때 얘 0이고 얘도 0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만 남죠. 그리고 그 역방향도 어때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2랑 D 곱한 것만 남아요. 원점이라면 지금처럼 계산이 엄청 복잡하지가 않고 진짜 간단해지죠. 따라서 세 꼭지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면 너무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아무거나 잡아볼게요. 뭐 2,3, 마1, -5, 그 다음에 뭐 7,1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넓이 공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까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신발끈을 다 쓰면은 계산이 복잡한 게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 변형 공식은 뭐냐? 평행이동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이 세 꼭지점을 동일하게 평행이동 시킨다면 예를 들면 얘네를 전부 다 뭐 3칸, 전부 다 2칸을 이동시켜. 전부 다 이렇게 3, 2 이렇게 만약에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통째로 3칸 가고 2칸 가는 거니까 넓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안 바뀌죠. 그걸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 점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만든다면 즉 내가 이 점을 원점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시키면 돼요?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죠. 얘네를 똑같이 평행이동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얘도 -2, -3으로 평행이동시키면 이건 결국에 마3, 마8로 바뀔 거고 얘도 똑같이 그렇게 평행이동시키면 5,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이 똑같이 다 이동해서 원점과 2점과 2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아까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 0, 0, 뭐 5, -2, 마3, 마8 쓰고 이렇게 쓰면은 어차피 얘네는 전부 다 0이니까 요것만 남잖아요. 그럼 -40에서 6을 빼는 거니까 -46에 절대값 씌워서 바로 23이라고 이게 46 곱해서 23이 바로 뜨겠죠.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발끈 공식에 이 변형을 쓰면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SN이라는 삼각형은 세 꼭지점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꼭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딱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키기 좋은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이 1,0을 0,0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y축으로는 이동 안 하고 x축으로만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0,0이 됐고 얘도 같은 평행이동이 되면 그냥 당연히 x좌표만 1씩 빼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로 우리는 신발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SN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차피 00은 큰 힘이 없지만 써보고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제 신발끈 해보면 결국에 이렇게 곱하면 2n에다가 an 빼기 1이고 빼기 이렇게 곱하면 n에다가 a2n 빼기 1 이렇게 해서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을 하겠다는 거죠. 밑에 지워볼게요. 자 이제 절대값 안에를 조금 풀어주면은 2n의 an 빼기 2n 뭐 n의 an 2n 플러스 n 해서 요거랑 요거랑 빼기 n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거 안에를 -n으로 묶는 순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거 딱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어차피 n 자연수라고 했나요? 양수라고 했나요?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이거 어차피 양수, 얘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있는 거는 전체가 음수가 될 테니까 이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오히려 떼내고 이렇게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SN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N분의 SN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SN 밑에다가 깔아버릴게요. 2분의 N, A, EN에다가 얘를 이렇게 깔아버리면 어차피 얘네가 통째로 날아가니까 결론적으로 TN분의 SN은 얘분의 얘인데 이것도 AN의 제곱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분의 이거 한 다음에 전체 제곱으로 가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K에서 그걸 뺐대요. 자, 이제 이것도 지울게요. 이제 급수를 했을 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K 빼기 하고 요 놈을 갖다 씁시다. 쑥 갖다 써볼게요. 그럼 지금 이 값이 5분의 3이래요.
그럼 역시나 뭐 해야 돼요? 일단 여기 안에서 리미트 보냈을 때 0으로 간다부터 쓸 텐데,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어차피 a가 1보다 큰 수라고 했으니까 얘 리미트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1분의 1 되면서 그냥 1이겠죠? 따라서 k도 1이 돼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k 값은 1로 확보가 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급수로 들어갑시다. k 자리에다가 1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통분할 거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것만 보면 1 빼기 이제 이거 살려서 보면 제곱 다 전개할게요. 이 상태인데 얘는 그럼 통분하면은 요렇게 될 테니까 이제 뺐을 때 a2n분의 얘가 사라지면서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제 여기에 급수가 들어간 거니까 요거 따로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거 따로 보면은 하나 날아가면서 분모가 a의 n제곱으로 바뀌죠. 그리고 뒤쪽은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각각은 무한등비급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공비가 a분의 1인 거고 n에 대해 1 넣으면 첫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뒤쪽은 공비가 a의 제곱분의 1이 되죠. 그리고 n에다가 1 넣으면 첫째 항은 이렇게 될 거고, 요게 지금 5분의 3이라는 거니까 얘네는 분모분자에 a 하나 곱해서 이렇게 쓰고 이거는 분모분자에 a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게 5분의 3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하면 돼요? 그냥 차라리 양변에다가 싹 다 a제곱 빼기 1이라는 걸 곱해버리면 얘는 a 플러스 1 남고 얘는 그냥 1이고 이거는 a제곱 빼기 1이 남죠. 얘 계산해주면은 2a 플러스 1이니까 5를 다시 왼쪽으로 보내주면 10a 플러스 5고 오른쪽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3, 1에 2, 4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a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4로 확정이다. 그래서 끝났죠. k 값 1이고 a 값 4로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60 곱하기 a분의 k 해서 답은 15가 됩니다. 23페이지 레벨 3 3번입니다. 일단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유리수래요. 그런 등비수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n을 보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절대값 바로 풀어야 되겠죠.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an으로 나오는 거고,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은 마이너스로 풀려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an 빼기 2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준 걸 보니까 나조건에서 b3가 0이래요. 근데 b3는 어차피 얘는 a3 아니면은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건데, 봐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니라면 절대 an이라는 항들 중에서는 0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거 바로 탈락이니까 b3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a3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a3가 마이너스 2니까 정확히 만족하죠. 그래서 이제 a3의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 하나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준 게 b5가 a5랑 같대요. 자, a5 같은 경우는 그냥 공비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r 제곱만큼 곱한 거니까 요렇게 될 거고, r 제곱은 양수일 테니까 얘도 일단 무조건 음수는 맞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수인지 작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태죠. 첫 번째, a5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면 어차피 b5가 a5랑 같으니까 나조건 바로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a5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어. 그럼 그때는 b5라는 게 마이너스 a5 빼기 2인데 이게 a5랑 같다는 거니까 여기선 a5의 값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a5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조건에 안 맞죠. 여기 등호가 없어서. 따라서 이거는 될 수 없다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알 수 있는 거는 a5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5라는 게 요 놈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r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떼면은 부등호 바뀌고 2 넘기고, 그럼 여기서 아래 범위는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이구나 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조건을 야무지게 써먹었죠. 그 다음에 준 건 이제 박스 밑에 b1 플러스 b2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잘 봅시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A1, A2 뭐 이렇게 있을 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요거니까 일단 R의 절대값은 무조건 1보다 작은 상태예요. 그 말은 얘네는 계속 R을 곱하면 곱할수록 이 절대값만 봤을 때는 무조건 작아지고 있겠죠. 부호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쪽 A1과 A2는 오히려
이 마이너스 2라는 절대값이 2잖아요. 그것보다 절대값이 더 큰 놈이겠지. 그랬을 때 얘의 부호는 확실치가 않아요. 왜? R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A3가 음수라고 했으면 이 홀수 번째 항들은 무조건 음수가 확정이 돼버렸죠. 얘는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2보다 큰 상태라면 오히려 그 값 자체는 어떻게 돼?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게 확정인 거죠. 그리고 얘를 굳이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R을 곱하기 전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A1은 마1보다 무조건 작으니까 B1은 얘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A2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은 2보다 커. 근데 이게 양수라면 당연히 마1보다 큰 거고 음수라면 당연히 마1보다 작은 거겠죠. 따라서 R의 범위에 따라서 R의 부호에 따라서 지금 갈린다는 거지. A2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R이 양수였어요. 그 말은 마이너스 R분의 2라는 이 A2도 음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절대값 자체는 2보다 클 테니까 이 A2는 분명히 마1보다 작았을 거야. 그렇다면 B2 역시도 이렇게 쓰인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R이 0보다 작았어. 그러면은 애초에 A2라고 하는 요 놈이 얘가 음수면서 여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0보다 큰 걸로 바뀌니까 당연히 A2는 마1보다 커져서 이때는 B2가 그냥 A2랑 같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볼 거고, 그럼 B1 더하기 B2는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이쪽 케이스에서는 얘랑 얘를 더해서 그게 2분의 11이었나요? 그쵸? 2분의 11이 됐다 라는 거고, 이 A1, A2 자리에다가 뭘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R제곱분의 마이너스 2 넣고 얘는 R분의 마이너스 2 넣을 수 있는 상태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은 R제곱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 4 있고, 얘는 플러스 R분의 2가 있고, 얘 넘겨버리면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부터 계산해주면은, 자, 빼기 2분의 19가 되는 거고, 여기서 R제곱을 다 곱해버리면 요렇게 될 거고, 다시 2까지 곱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 조금 밑으로 내리고, 요거 계산부터 해보면, 양변에 다시 마이너스 하나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뜨는데, 얘가 너무 커서 인수분해는 힘들어 보이죠. 그러면 근해 공식을 대략적으로만 썼을 때 짝수근해 공식을 쓰면 4 더하기 76이니까 얘가 80 되죠.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잡히니까, 자, 뭐에 위배돼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유리수 그래서 준 거예요. 얘 제끼라고 준 거죠, 지금. 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봅시다. 이때는 B1은 아까처럼 얘로 확정이었고, B2가 이번엔 A2로 바뀐 상태니까 얘랑 얘를 더했을 때 2분의 11이 나와야 되는 상태. 근데 역시나 얘가 R제곱분의 마이너스 2고 얘는 R분의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거 하면 R제곱분의 2로 바뀌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5라고 쓸 수 있죠. 역시나 R제곱 바로 곱합시다. 그리고 얘는 오히려 플러스로 되겠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 얘가 R분의 마이너스 2니까 아니죠. 그냥 마이너스로 돼야 맞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럼 R제곱 곱하고 2R 되고 요렇게 되는 거고, 다시 2를 곱하면 요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은 요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이거는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R은 마이너스 3분의 2 아니면 5분의 2인데 우리가 애초에 R이 음수인 케이스로 보고 있었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끝났다. R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됐고, 근데 이제 한 번 더 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를 물어봤어요. Bn의 그 급수를. 자, 근데 An의 수열을 다시 봅시다, 이제. A3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자, 이렇게 쭉 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은 이제 3분의 4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그리고 이제 미안해요. 공비의 제곱을 곱해야 되죠.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공비의 제곱인 9분의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이 될 거고, 얘는 반대로 오히려 9분의 4만큼 나눠주는 꼴이니까 A1 같은 경우는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지워지고 A2는 그냥 3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도 봤지만 어차피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냐
혹은 마이너스 1보다 크냐로 지금 bn이 바뀌는데, 그럼 bn이란 수열은 당연히 이런 짝수항들은 무조건 양수니까 어차피 마일보다 클 거라서 얘네는 그대로 뜰 거예요. 즉 이거는 그대로 A2로 뜨고 그대로 A4로 뜨고 그대로 A6으로 뜰 거야. bn이라는 수열이. 이거를 B1, B2 뭐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다음에 홀수항을 보면은 홀수항은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 1과의 대소관계를 봐야 되는데 얘네 둘은 마이너스 1보다 작죠. 이미 나와 있었고 사실. 그 다음에 얘부터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커지지. 왜냐면 이 절대값이 1보다 오히려 작으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상관할 거 없이 계속 마일보다 클 테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A5부터는 그냥 쭉 계속 짝수든 홀수든 계속 AN을 따라가겠죠. 그럼 유일하게 바뀌는 게 뭐예요? 얘랑 얘만 바뀌는 거잖아. 근데 이미 B3 같은 경우는 여기 0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은 B1만 구해보면 B1은 이게 되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9가 들어오면 2분의 9 빼기 2가 되면서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지금 급수로 구해야 되는데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규칙을 정확히 따르는 거는 여기부터는 그냥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럼 얘부터는 무한등비급수를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네는 그냥 따로따로 해준다는 거야. 어차피 이거 B2는 A2랑 똑같으니까 3이잖아요. 얘네 세 개는 그냥 더해서 2분의 11 써버리고 그 다음에 얘부터 급수로 들어가면 1 빼기 공비 쓰고 첫째 항을 A4로 잡는 거죠. 그럼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따라서 얘는 3분의 5분의 3분의 4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5분의 4가 될 거라서 요걸 계산하면 답이라는 거죠. 그럼 10분의로 통분해서 8 더하기 55니까 10분의 63이 되네요. 그리고 분모 분자 더하는 게 문제니까 더하면 73이 바로 답이 됩니다.